바로 시작을 할게요. 봅시다. 첫 번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표현 있잖아. connect the dot라는 표현 있잖아요. connect your dot라는 표현 있잖아. 이거 혹시 어디서 나온 표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연설했던 거 혹시 알아요? 뭐 연설했어요. 그래서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거기서 당신이 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당신의 꿈을 찾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커넥터 도트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 말을 하는 이 도트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점들을 연결해라 라는 건데 이 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가보죠.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너 미래에 뭐 하고 싶어? Parents and teachers ask students. 부모들이, 사실 어른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죠. This question, 이거 물어보죠. All the time. But 그러나 how many students?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actually know what they want to do in the future. 미래에 뭐 하고 싶은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죠? 뒤에 Many students are either. 동그라미 칠게요. either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뒤에 or 이런 표현 나오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either A or B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맞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얘가 등위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confused가 동그라미 2번이 되고 여기서 unaware가 동그라미 1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be unaware of, 잘 몰라. 또 하나 be 그리고 confused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모르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잠깐만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어디 밑줄 치시냐면 of what they know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옆에다가 필기 살짝만 해놨는데 관련해서 여기 잠깐만 볼게. 요거 혹시 기억납니까? 전치사가 있고요. 전치사 다음에 what을 쓸 거냐 혹은 전치사를 쓴 다음에 which라는 형태를 쓸 거냐. 요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승아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기억 안 나요?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 있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기억하세요. 문제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what이라는 단어는 항상 혼자 다닌다. 다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불러봐.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 복합형의 대명사. 근데 what은 언제나 명사절이죠. what이 명사절이란 이야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혼자 나온다는 뜻이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따로 떼어서 이렇게 봐야죠. what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나왔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 그럼 what은 혼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얘는 관계 대명사로 사용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어떻게 봐야 돼? 이 두 개 합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가 됩니까? 요거 합치면 그렇지. 관계 부사가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아니 애시당초의 시작은 전치사 플러스 what이냐 전치사 플러스 which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치환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문제가 돼버린 거지. 이거 문제 못 푸는 사람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오랜만에 이야기하네요. 자, 접속사랑 관련되는 애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뒤를 봐라. 동사는 앞을 봐라. 접속사는 뒤를 봐라. 접속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어디 봐야 돼? 뒤를 봐야죠. 우리가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뒷문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아보겠다. 이때 빠진 명사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빠진 명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부사가 된다. 기억나시죠? 같이 해야 돼. 여기 보면은 지금 봐봐. 여기 what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뒤에 빠진 명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빠진 명사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they, know 뒤에 목적어 명사 빠져있죠. 그러니까 what이 맞는 표현이다. 괜찮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요번 과에 what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자꾸만 확인을 해야 돼. 잠깐만. 위치를 확인하라고? 어떤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야?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형진아, 여기서 what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그렇지. what이 나오면 일단 what 나왔어.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을 듣자마자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접속사랑 관련되는 질문을 하는구나. 그럼 첫 번째, 뒤를 봐서 빠진 명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질문 다시 하동. 접속사의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 무슨 뜻이야? 이런 쓱을 바로 나와야지. 접속사 뒤에 빠진 명사가 있다는 건 그 접속사랑 명사랑 합쳐진다는 뜻이죠. 뭐야?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야, 우리 왜 이래 다들. 자, 다시. 접속사의 뒤쪽에 빠진 명사 있다. 무슨 뜻이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야? 선행사 수식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봐서 빠진 명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딜 봐야 돼? 앞을 봐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앞을 보니까 관계대명사 what의 가장 큰 특징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도 명사가 없어야지. 됐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지. 이 앞에 명사가 없는 이유가 뭐야? 명사를 품었으니까. 내가 명사를 품었어. 그럼 난 뭐야? 명사야.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명사다. 이걸 확인해라.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내가 명사다. 됐어요? 다시 두 가지를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전치사 플러스 what이냐 전치사 플러스 which냐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뒤에 빠진 명사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그냥 what 자체로만 보더라도 what 자체로만 봐도 1번 명사 빠진 거 있습니다. 요 앞에 명사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 명사 자리입니다. 됐어요? 이 공식 그대로 적용된다고.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고 내가 명사다. 그러니 what을 쓰겠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 쌍으로 갑시다. 그러면 혼란스럽기도 해요. 뭐에 대해서? About how to find the right career. 어떻게 직업을 내가 적절하고 올바른 직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야, 잠깐만 단어 하나만 체크할까요? 여기서 right이란 단어 나왔는데 적절한이란 뜻이잖아. 적절한. 그렇지. 적절한. appropriate이란 단어도 있고요. 잘 들어맞는. fit도 있는데 suitable. 요 단어 있겠죠? suitable이란 단어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직업 찾기가 좀 어려워. 좀 더 가보니까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may help student. 잠깐만요. help의 밑줄 칠까요? help 무슨 동사? 이 정도는 알죠? 목적어 나오고요. 여기 원형 부정사 썼는데 모두 된다? 투부정사 써도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학생들이 discover a new way,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To look at themselves and design a path for their future. 이렇게요. 됐죠? 여기 이렇게 붙는 거고 항상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항상 어디부터 봐라? 뒤를 봐라. design 그리고 look at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요번 과에서 사실은 문법적으로 다룰 만한 게 문법 파트에서 아예 다뤄주는 게 as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되게 다뤄줄 만한 게 누구냐면 여기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themselves의 밑줄 쳐다. themselves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설명 하나만 할게. 조금 넓혀서 우리 첫날이기도 하니까 조금 넓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 대명사가 이렇게 있어. 대명사. 혜원아 질문.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명사는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이 대신해 주는 거 앞에 먼저 간 애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야 돼. 자, 일단 이것부터 입력하세요. 대명사는 선행사다. 대명사는 그냥 선행사야. 대명사는 선행사. 대명사가 나오면 일단 선행사부터 찾는 거야. 됐죠? 그런데 질문. 대명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문법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강연 뭐? 대명사 가지고는 두 개네요. 딱 두 개. 뭐? 머리 다시 밀어야겠는데. 자, 뭐 있어요? 대명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거? 그렇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한중 하나만 더.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거 풀이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 그렇지, 맞아요. 선행사의 which.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대명사를 가지고 너희한테 낼 수 있는 건 두 개야. 첫 번째 선행사의 수, 두 번째 선행사의 which. 근데 선행사의 수는 딱 듣자마자 감이 오죠. 이 문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야, 너 여기다가 가장 대표적인 거 that을 쓸 거니 아니면 does를 쓸 거니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겠죠. 그럼 뭐 하면 돼? 선행사만 찾으면 돼. 선행사가 단수야? that을 써. 복수야? does 써. 끝이야. 됐어요? 이거는 많이 봤으니까. 요번에 어떤 얘기 해볼 거냐면 요거 선행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현중이가 이미 문제 푸는 방법까지 다 말했어. 선행사의 위치야. 자, 이렇게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탐이란 아이가 loves him.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Tom loves himself. 이렇게 있단 말이지. 됐죠? 질문. 현중아, 여기서 이 힘이 누구야? 그치. 몰라, 누구지.
다시 대명사는 선행사가 필요해. 근데 이렇게 그냥 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에 대한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탐 말고 다른 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요런 애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제귀라고 붙였거든. 제귀.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자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 뭐냐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대상이 다른 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선행사는 어디 있어? 문장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봐봐.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제귀사를 쓰는 거고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그냥 대명사를 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선행사의 위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야. 괜찮니? 근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잖아. 이거 못 푸는 바보가 없지. 그지? 그런데 질문은 이거야. 탐이 요청을 했어. 누구한테? 브라운이라는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요청했냐면 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탐이 브라운한테 요청을 했어. 야야야 그 거울 속에 얘를 좀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야. 얘한테 야 이렇게 거울을 봐 라고 했는지 거울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해서 쟤를 보라고 한 건지. 이해되세요? 됐어요? 그럼 봐봐. 질문입니다. 휴, 안, 얘 누구예요? 이 힘이 누구예요? 탐. 얘는 탐이래. 이 힘셀프는 누굽니까? 브라운입니까? 잠깐만. 그러면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좀 질문이 생겨요. 문장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오케이? 다시 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을 때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라고 했는데 그 문장의 기준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 문장의 기준이 뭐냐? 그 마침표냐? 아니야. 요거 하나 기억해두면 조금 어렵죠. 요거 하나만. 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을 때는 그때 문장의 기준은 가짜 동사를 포함합니다. 가짜 동사를 포함해서 주어 동사인 거야. 가짜 동사니까 뭘 포함해? 준동사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준동사를 포함하니까 어디까지가 문장의 기준이야? 요거에 대한 얘가 동사죠. 요 동사를 누가 해? 브라운이 하죠. 그럼 기준이 뭐야? 여기가 기준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 제기사고 요 밖에 있으면 대명사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시우가 굉장히 잘한 건 여기서의 힘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탐이 돼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선 누가 되는 거야? 당연히 브라운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게.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야, 너 여기다가 them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themselves라는 형태를 쓸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얘에 대한 선행사를 어디서 찾으라고? 문장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짜 동사를 포함한대. 요거 아니고 그러면 이 to look at을 누가 하는데? to look at을 discover 앞에 student가 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건데 요 안에 있잖아. 이렇게 잘라서. 괜찮아? 그러니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themselves라는 표현이 맞는 거야. 괜찮니? 여기서 them을 쓰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대명사가 조금 어려운 게 them을 써도 해석이 되고 themselves를 써도 해석이 돼.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 보인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해석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야, 문법은 문법적인 부분을 먼저 따지고 해석을 해라. 해석부터 들이대면 틀린다. 이런 말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이런 거란 말이야. 됐어요? 다시 문장은 어디서? 여기서 잘라서 보는 거야. 그러니 얘에 대한 선행사는 문장 안에 있는 거야. 문장 안에 있으니까 themselves가 맞는 거야. them 쓰면 틀리는 거라고. 해석은 될지언정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 거라고. 아시겠죠? 조금 까다로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이 좀 어렵잖아. 사실은 뭐 이게 뭐야? 뭐 문장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어렵잖아. 사실은 근데 이게 설명을 알아들으신 분들은 그러네 여기 이렇게 themselves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워서 해결되는 문법이야. 왜냐하면 활용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오케이? 어쨌거나 themselves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path for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이렇게 디자인해 가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됐죠? 여기가 서두였었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 뭐가 나오겠어요?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하니까 뒤에 실질적인 예시나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딱 맞겠죠? 가봅시다. Discover yourself.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It is hard. 자, 우리가 글의 시작을 is로 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이거 가짜겠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거 의미가 있는 대명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당연히 가짜가 될 거고 당연히 to climb 이라고 하는 게 진주어가 되는 거잖아. 요 정도 해석할 수 있잖아. To climb a mountain without preparation. 야, 준비 없이 산을 오르는 건 힘든 일이지. 어떻게 그냥 올라? And designing career path requires preparation too. 잠깐만, 여기서 이건 자주 하는 건데 동사의 왼쪽에 ing,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에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중요한 건 뭐야? 그렇지,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다고. 여기서 수라는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준비가 필요하다. 자, 첫 문장에서 내용 살펴볼게. 내용을 보니까 결국 뭐 해야 된다? 직업. 직업의 길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잠깐만, 필자의 주장이 나왔죠. 어떤 거? 준비. 준비라는 것이 필요해. 이겁니다. 가볼게요. Begin your career map by taking a blank piece of paper and drawing some dots on it. 잠깐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end가 있잖아요. 이렇게 end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이 선택지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다 drawing이라고 쓸 거니 아니면 draw라고 쓸 거니. 이렇게 여기에 맞출 거니 여기에 맞출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빈 종이 하나 꺼내다가 꺼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점을 좀 막 찍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막 점을 쩍쩍쩍쩍 찍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career map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봅시다. Did dot. 잠깐 우리 방학 때 이런 거 또 기억나세요? Did dot 대명사 나왔죠. 대명사가 나오면 글의 순서를 정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did dot은 어디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어디 갔니? 여기 some dots, 요 dots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글의 순서를 정할 때 써먹는 단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me dots 이렇게 점을 몇 개 찍어보래. 그런 다음에 these dots 이러한 점들은요 will be a representation of who you are at this time, at this moment in time. 잠깐만요. 여기서 얘들아 of라고 나온 다음에 who가 이렇게 who you are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문법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 하나만. 야, who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사용되는 게 몇 가지예요? who는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어떻게? 그렇지. 첫 번째가 형용사가 관계 대명사죠.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명사 자리에 사용되는 의문사.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눠서 어쩌라고요? 나눠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문법적인 용어잖아. 문법적인 용어니까 해석을 할 수 없단 말이야. 해석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의문사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죠. 그럼 여기 누구?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여기서 5분 나왔잖아. 전치사잖아. 우리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여기 누구 자리야? 목적어 명사 자리야. 명사 자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의문사인 거야. 그럼 여기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됐어요? 이건 살짝 내용상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당신이 누구인가? 이런 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이야, 정체성.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So, 그러니까 말이야. So, 그러니까 make as many thoughts as you can. 이렇게요. 잠깐만. 우리 요번에 비상홍 공통영어 2 1과 문법이 얘예요. 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설명을 조금 하실 건데 어떤 거냐면 as 이거야. as you can 이렇게 나오는 거죠. as you can. 근데 이거 뭐냐면 여기 you can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possible 여기 바꿀 수 있다라는 거. as possible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점을 찍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말고 옛날에 뭘 했었냐면 혼자 이렇게 어차피 친구 없으니까 혼자 놀잖아. 혼자 놀다가 종이에다가 이건 되게 비슷한데 그때 뭘 했었냐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서의 이재영,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두 번째로는 누군가의 동생으로서의 이재영, 학원 강사로서의 이재영, 누군가의 연인으로서의 이재영.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 뭐도 있어요? 친구로서의 이재영도 했었나? 아무튼 이렇게 그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쭉 적어놓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써보는 거야. 이런 것 같다. 불효막심하다. 이러면서 막 별로야. 막 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일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내 편을 들게 되지. 근데 쭉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그 나중에 읽어봤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별로더라고 얘가. 근데 가장 좋았던 거, 되게 잘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가 강사로서의 이재영은 나름 열심히 산다, 이거 있었고, 그 당시에 이건 진짜 이건 최악인데? 라고 했던 게 누군가의 연인으로서의 이재영은 진짜 최악이구나 라고. 슬픈 얘기는 그만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왜 점이 여러 개냐면 너희가 사실 생각해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을 하나만 갖습니까? 아니잖아. 집에서는 철딱선이 없는 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일 수 있고요. 그죠? 밖에 나가서는 비행 청소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 근데 이 사회에서는 모범 시민이 될 수 있는 거고. 비행 청소년하고 너무 안 맞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모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직업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사실 생각해봐. 이거 내가 사실은 방학 때도 몇몇한테 물어봤었는데 너희는 너희가 언제 행복한지 알아요? 언제 가장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요? 언제 가장 속상한지 알아요? 언제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슬픈지 압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너희가 다 알아요? 너희가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 압니까?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한테 그럴 만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윤이가 지금 저렇게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죽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지. 그지? 기다리고 있어. 정윤 여기?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돼. 근데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딴 얘기 하나만.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나는 이 직업을 굉장히 좋아해. 솔직히 다른 건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선택했어요. 영어 강사라고 하는 걸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난 여기서 성공해야지 라고 내가 선택했는데, 선택한 기준이 뭐였었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4년 졸업한 다음에 군대에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곧 끌려가게 될 곳인데 어휴 그래. 그 군대 가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서 담배 필 시간 진짜 많이 줍니다. 정말 담배를 많이 펴요. 근데 나는 비흡연자라서 다른 다 담배 피는 동안에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했냐면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절대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야. 어쨌거나. 그럼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냥 맨손으로 들려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쥐어서 보냈을 거 아니야. 너 이거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린 결론은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목 상태. 그러니까 목 상태와 목소리. 이게 내가 가지고 태어났구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실이 사실 이제 대부분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1강의실 쓰시는데, 내가 알기로 1강의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크 안 쓰고 혼자 육성으로 떠드는 게 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이크 소리보다 육성이 조금 더 듣기 편하니까, 학생들이 듣기 편한 목소리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방학 때는 내가 오늘도 아침 10시부터 수업했거든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 주장창 수업을 이 톤으로 계속해서 해도 목이 쉬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 수업 들었던 사람도 기억나죠? 아침에도 딱 요 목소리야. 밤에도 요 목소리야. 잘 안 바뀌어. 목이 쉬지도 않고. 그래서 말을 정말 많이 해도 목 상태가 좋구나. 그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야. 내가 생각한 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걸 가지고 직업으로 옮긴다면 나는 일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떠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뭐였냐면 그럼 무엇을 떠들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영화를 1년에 한 80편? 막 이렇게 볼 정도로 진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알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요 옆에 있는 한예종 썼다가 똑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 대학원 시험을 봤었어요. 한예종 예술사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알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엇이냐. 선천적으로.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하는 것이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건 좋아하는 거였어. 근데 잘하는 게 뭐냐? 잘하는 게 영어밖에 없더라고. 그 영어를 가지고 떠들어야겠다. 그래서 최초에는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가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원에 가보니까 이건 오해인데 내가 오해했었는데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난 그걸 해보니까 난 연구자의 자질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난 그게 안 궁금해. 궁금해야 연구를 하잖아요. 나 안 궁금해 그게.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세웠던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밤을 새고 할 수 있는 일. 이게 제 기준이었어요. 일단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말해야겠다. 내가 웃으면서 밤 새고도 할 수 있는 일. 밤을 새고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뜻이었고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직업 선택을 했거든요. 오케이? 이야기 좀 길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 이 점을 찍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좀만 더 가볼까요? Write one or two words. 한두 단어 정도를 써보는 거예요. To describe one aspect of yourself next to each dot. 그 각각의 점 옆에다가 한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당신 자신의 어떤 측면이 있는가를 써보라는 겁니다. 봐봐. 여기도 yourself가 나왔잖아요. yourself가 나왔죠. 왜 yourself냐면 여기까지 봤어야 돼. 여기 앞에 행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그렇지, 생략했죠. 왜 생략했어요? 똑같으니까. 그럼 똑같아서 앞에 봤더니 write 동사만 나왔네. 주어가 없네요.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해. 이게 뭡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그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요? you가 있죠. 명령문은 I가 you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you가 있다고 봐야 돼. 여기 you가 있어요. 여기도 you가 있어요. 그럼 그 이 안에 you가 있으니 yourself가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아까 말했던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되셨죠? 좀 더 갈게요. Award, certification, and courses. 잠깐 taken부터 가로 묶을게요. taken, score 가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A great place to start. 이런 것들이 시작하기 참 좋은 장소가 되곤 합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이번에 이제 1과에 나오는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 또 하나가 얘입니다. 어떤 거? 과거분사. 과거분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취득한 그런 과정들, 자격증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also 잠깐만요. 이런 거에 별표 쳐야 돼. also 이런 거에 별표 치는 겁니다. also 왜요? also라는 표현 언제 쓰는 겁니까? also라는 표현은 했던 말이랑 비슷한 이야기 한 번 더 할 때 그때 also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또한 think about 생각할 수 있습니다. Your past and present achievement, interest and strength 이렇게요. 당신이 과거 그리고 현재에 성취한 것들, 흥미,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장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왜 also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 앞쪽은 뭐였어? 이렇게 나온 거고
also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되니? 비슷한 성격의 것인데 자격증 상 받은 거, 수업 받은 거. 됐어? 그리고 나서 현재 성취한 거, 좋아하는 거, 장점 이렇게 나온 거잖아. 사실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 also라는 표현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뒤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괜찮죠? 뒤에 갈게요.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others you trust can also provide insight into you that you may not have noticed. 잠깐만요. 이 문장 여기서 parents부터 noticed까지 가로 묶으시고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별표 하나만. 별표. 자, 얘는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니까 문장 분석을 좀 할게요. 동사 여기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ay not have noticed라고 동사 또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몇 개? 2개.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 일단 여기 you. 잠깐만 질문. 이 you라는 단어는 네모로 표시합니까? 세모로 표시합니까? 잠깐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 위해서 그 접속사 중에서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면 요 네모로 표시하면 명사절이란 뜻이에요. 명사란 뜻이고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표시하면 얘는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우린 기호를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자, 질문 다시. 그럼 여기서 that은 네모로 써야 되는 겁니까? 세모로 써야 되는 겁니까? 세모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notice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at부터 이렇게 묶어주시고 됐어요? 하나 더 필요하죠? 그렇지. 여기서 명사, 동사죠. 명사, 동사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tha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뢰하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can also provide 어머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별표 쳐놔야겠네.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insight into you 당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신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you may not have noticed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죠. 너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전체적으로 동사 3개, 접사 2개까지 찾았지.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야, 여기는 into you야. 여긴 yourself가 아니라 you야. 됐어요? 오히려 해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너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더 자연스러워.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통찰력보다 너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 yourself가 나와도 무관할 것처럼 보여. 안 되지. 왜?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할게. 얘에 대한 선행사를 찾아야 돼. 쭉 가서 얘가 동사야. 얘에 대한 주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이 대명사니까 이 대명사에 대한 선행사는 저 밖에 있다고 봐야 돼. 이 문장 안에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you라는 표현이 여기서 맞는 거야. yourself 아닌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좀 조심하세요. 여기 yourself가 아니라 you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죠? 또 한 가지만 더. 문법적인 얘기 하나만 더. that 한 다음에 you may not have noticed. 요거는 그냥 한 가지 필기만 할게. 요건 뭐냐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 이게 뭔지 알지? 우리 배웠던 거. 영어에서 have pp 쓰면 전부 다 이전 사건이다. 이전 사건이다. 기억하세요. 영어에서 have pp를 쓰면 전부 다 이전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네가 몰랐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었던 그런 통찰력들을 당신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됐어요? 이전 사건. 여기까지. 문법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여기에 also가 있잖아. 아까 내가 그래서 also 되게 중요해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여기 also가 또 있거든? 이렇게? 다 also야. 그럼 질문. 혹시 말이야 요 문장 요 세 문장을 막 섞었어. 그럼 어떤 also가 먼저 나와야 되고 어떤 also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 구분을 해야 혹시라도 얘를 뽁 빼다가 어디다 쓸 거야? 요 앞에다 쓸 거니 뒤에다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그거 대답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올소인데 아까 올소가 단서가 된다며. 근데 오히려 지금은 똑같이 올소가 나와 버리니까 더 헷갈리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어쩌라는 거냐? 봐봐. 이 위에서는 당신이 상을 받은 거죠. 됐어요? also.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건 어떤 거야? 당신의 성취죠. 그런 다음에 also.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써놓고 나니까 조금 감이 잡혀요?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가 하나가 되는 거고 또한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뭐? 네가 이루어낸 거, 당신이 이루어낸 것이 있는 거야. 됐어요? 당신이 이루어낸 것 또한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여기에 올소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요 앞에 나오는 올소는 뭐냐? 네가 성취한 거 1번, 네가 성취한 거 2번. 이래서 올소가 붙는 거야. 괜찮아? 이해돼? 그럼 이 올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 괜찮죠? 그러니까 오히려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 정할 때 이런 게 더 헷갈리고 어려워. 되게 명시적으로 however, 되게 명시적으로 for example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게 더 헷갈리고 혼란스럽단 말이야. 아시겠죠? 왜냐면 다 비슷한 얘기야. 또한 이래, 또한 이래. 이게 그래 보이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시라.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 당신이 이루어낸 것 두 가지가 있으니 olso가 하나 있었던 거고, 당신이 이루어낸 것과 더불어서 타인이 당신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 olso가 한 번 더 나왔던 거야. 괜찮죠? 글의 구성을 이렇게 덩어리 안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구성해 놓으시면 혹시라도 순서 정해라 라고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또 갑시다. If you think it describes you, write it down as a new thought. 이렇게요. 잠깐만. 만약에 당신이 이거 괜찮은데? 그게 실제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주는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잠깐만 깨알 같은 거 하나만 더 할게. 여기도 왜 유인지 알겠지? 왜 유인지 알겠지? 이 문장 안에 유가 없어, 얘들아. 그지? 문장 밖에 있어. 그러니까 유 쓰는 게 맞는 거야. yourself가 아니야. 이해됐죠? 질문 다시 할게요. 여기서 it은 뭡니까? 요 it은 뭐야? 이 it은 insight를 말하는 거야. 타인이 너에게 제공해주는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고 설명해 준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write it down. 밑줄 한번 칠게요. write it down. 문법이 참 많네요. write it down.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이런 애들을 이어동사라고 하죠. 이어동사. 이어동사가 뭐였습니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이거 있었죠. 이어동사는 이렇게 타동사와 부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타동사와 부사인데 타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그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 근데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명사다라고 하면 이 명사는 여기 양쪽에 다 나올 수 있다.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밖으로 나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여기 하나만 써놓으면 돼. 이렇게 뽑아다가 write down it은 안 돼. 요건 안 돼. 됐죠? 대명사니까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됐을까요? 그러면 그거 as a new dot, 새로운 점으로서 또 점을 하나 또 찍어 놓으면 되는 거지. 됐을까요? Hopefully, 바라건대 doing this exercise,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will show you that 당신에게 there's more to begin you
than you may have thought. To begin, to being you. 잠깐만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야겠죠? to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뭐라고 쓸까요? 전치사라고 한마디 써주세요. to being you, 당신이 되는 것에. 오케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에. 됐어요? 당신이 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전치사야. 그러니까 동명사 쓴다는 거야. to being you, 당신이 되는 것에 더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then, 뭐보다? you may have thought. 다시 한번 may have thought. 당신이 have pp 어떻게 해석해라? 이전에. 당신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 그것을 당신이 알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Examine your resources. 그러니까 여기서 resource가 뭐예요? resource가 뭡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자원이죠, 자원.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뭘 들고 있는가, 당신이 어떤 것을 들고 있니,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됐죠? Examine your resources. 너 뭐 잘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가보죠. Now, take a step back. 한 걸음만 물러서세요. 한 걸음만 물러서세요. 그리고 look at your dot. 그리고 점들을 바라보세요. 그림 그리고 있잖아, 우리 지금.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걸음 물러선다라는 게 자기 삶에 대해서 조망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면서 저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곧 머지않아 너희가 살던 곳과 전혀 다른 곳에 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 곳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잘해봐. 준비하고 있잖아, 그지? 자, 지금 보니까 이 단계에서의 good idea, 좋은 생각은 is to start categorizing your thought.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categorize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요 단락. 그러니까 이게 단락 나눠져 있잖아. 소단락으로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소단락으로 나눠져 있으면 어떤 문제들 내기 되게 좋냐면 제목 찾기 되게 좋아요. 딱 잘라서 요거 제목 써봐. 여기 주장 써봐. 이렇게 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단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 그걸 기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categorizing. categorize가 뭡니까? 분류하다. 이거죠. 분류하다. 그 점들을 잘 분류해 보는 거야.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가보죠. Do you see any patterns emerging? 잠깐만. 문법 하나만. C 밑줄. 뭔지 아시죠? 뭐야? 지각동사. 목적어. 그럼 다 뭘 썼어? emerging, 현재분사. 참고로 얘들아, 참고로 emerg는 자동사야. 얘가 자동사라서 어차피 수동이 안 돼. 수동 자체가 없어. 자동사니까. 그냥 무조건 emerging이 되는 거야. 그렇죠? 패턴이 드러나는 거 보이십니까? 잠깐. 그럼 여기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동의어가 되는 거야? categorize. 이렇게 분류하면 패턴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예시. 별표 치세요. 별표. 잠깐. 이거 먼저 체크합시다. 야, 잠깐만. 예시라고 하는 거 어떤 상황에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예시는 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과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 그렇지. 예시라고 하는 건 이 앞에가 전체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1시간 떠들었더니 목 아프네. 마실 게 필요해. 예를 들어서 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실 것은 물밖에 없어요? 아니죠. 되게 많잖아.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마실 것들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그럼 여기서 for example, 예시니까 어떤 거? 패턴이 나타나나? 카테고라이즈를 했더니 패턴이 드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거야. 가보죠. You might have, might have several dots that highlight scientific skills, or maybe some dots that point to creativity.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야. 동사 3개니까 접사 2개 필요한 거야. 어디 있어?
요 대시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일단 문법 먼저 이야기할게. 이 대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대를 뭐라고 불러요? 제가 그쵸, 맞아요.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 관계대명사가 주격이 되면 뭐 하기로 했죠? 그치, 수일치. 여기서 이렇게 수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니까 이렇게 수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괜찮지? 그죠? 하이라이트가 동사인 거야. 강화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과학적 기술을 강조하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점들은 당신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점들이 있을 수 있죠. 됐어요? 잠깐만.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패턴은 무조건 과학입니까? 당신이 발견한 모든 패턴은 창의력밖에 없어요? 아니죠. 창의력이 아니라 나는 규율을 지키는 걸 잘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 능력에서의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그러면 예시. 그러면 요 패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돼? 얘가 전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scientific skill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 1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reativity라고 하는 것이 부분 2번이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예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아? 잠깐만 얘들아. 패턴을 몇 개 말했어? 2개 말했지. 그래서 뒤에가 these patterns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these patterns, 이러한 패턴들은 may point to something that is meaningful to you. 이게 사실 당신한테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서 별표 하나 쳐야 되는데 another 별표 칠까요? another perspective is to look at what is missing from your map, which you can call gaps. 이렇게요. 잠깐만. 이거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 우리 방학 때 했는데 혹시 까먹은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해볼게. 크기와 모양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5개가 있어요. 지원아, 이거 기억나? 했던 거? 기억 안 나? 정현, 이거 기억나? 얘 뭐라 그런다 그랬죠? 원, 좋아요. 얘를 원이라고 해. 두 번째 뭐라 그래요? 2, 3, 4, 5. 미안해.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봐봐. 얘 하는 방법 이거였어. 원, 다른 애. 다른 아이니까 뭐야? other라고 그랬지? other인데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니까 더 쓰면 안 돼. 더는 확실할 때만 쓰는 거야. 불확실해. 근데 단수야. 불확실한 단수니까 쓴 거야. 괜찮죠? 근데 모음이야. 그래서 바꿨어. another. 됐죠? another. 됐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others가 되어야 하는데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지. 나무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더 쓰면 안 돼. 어나 언 쓰면 돼, 안 돼? 안 돼. 복수야. 그냥 others야. 괜찮지? 마지막에 얘는 확실해, 불확실해? 이제 확실해. 더 써야 돼. 단수야. 디아더야. 이거 언제 써먹으라고 그랬어? 그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때 써먹으라고 했어. 기억나? 지금 다시 another perspective라는 표현 나왔어. 또 다른 관점은, 이렇게 또 다른 관점은. 질문. 그럼 한 가지 관점을 먼저 찾아야죠. one perspective를 먼저 찾아야지. 어디 있어? 그 one perspective가 뭐야? 패턴을 이야기하는 얘인 거야. 오케이? 얘가 있고 또 하나 얘가 있는 거야. 그래, 구성 보이니 얘들아?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가 한 걸음 쫙 물러섰어. 내가 점 막 찍어놓고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섰어. 물러선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류해서 짜라라락 분류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한 가지였어. 즉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을 보는 거야. 이해돼요? 점들을 찍어놓고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찾겠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였어.
근데 거기에 대한 예시도 나왔던 거고. 쭉 분류해놓고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잘하는 거 있고 과학 잘하고 창의력 있고 요걸 찾아낸 거야. 있는 것 속에서. 근데 두 번째 another perspective.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to look at 바라보는 거야. 어떤 걸 바라봐야 돼? What is missing from your map? 없는 걸 보자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가지 또 다른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얘 있고 얘 있는 거야. 일단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건 거야. 됐니? 자, 이거를 이렇게 할게. 요 단락은 중요해. 특히 요 단락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한번 해볼게. 요 단락은 잘 살펴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야. step back. 한 걸음 물러서서 step back 한 다음에 뭐 해라? 이그제민 해라. 확인해봐. 응? 확인해봐. 그러면 확인을 하면 첫 번째 네가 뭐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categorize. categorize를 할 수 있고 그 categorize를 통해서 뭘 찾아낼 수 있어?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 그리고 그 패턴을 찾아낸다는 것에서 여기에 예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니? 그 패턴이 뭐가 있었냐면 예시로 나온 것이 뭐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창의력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여기부터 내 해설이야. 나의 해설은 결국 첫 번째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가 첫 번째인 거야. 됐어? 그런데 두 번째도 있어. another.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었었냐면 look at, 바라보는 거죠. 어떤 걸 바라보는 거야? look at what is missing from your map. 당신의 지도에서 없는 것, 당신이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 그것을 찾으라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냐면 missing part.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거야. 잃어버린 거, 없어진 것을 찾아봐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필자는 이 없어진 것, 사라진 것을 뭐라고 불렀어? 그걸 gap이라고 불렀어.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별표 하나 칠게. 예시. 그래, 구성 예쁘게 들어가지. 다시 한번 여기 예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죠? 야, 전체를 봤으니까 조금 문법적인 얘기 조금만 한 번만 더 할게. 잠 봐봐. 이거 보이세요? 여기 살짝 지우고 볼게. look at, at이라는 전치사 있죠? 전치사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치사 다음에 what을 쓸 거니, 전치사 다음에 which를 쓸 거니. 어떻게 해라? what은 잘라서 따로 봐야 돼. which는 묶어서 봐야 돼. 괜찮아? 근데 what이니까 따로 봐야 돼. 끊어봐. 그럼 빠지면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만 해. 동사부터 튀어나온다. 여기 뭐? 명사 빠졌어. what이 맞아. 됐어요? 오케이? 요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아까 곁들여서 한 가지 더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냐면 what은 뒤에 명사 없습니다. 앞에 보니까 명사 없습니다. 세 번째, 전치사 뒤니까 명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what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What is missing from your map? 당신의 지도에서 사라진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질문해 볼게. 미스가 무슨 뜻이야? 내가 딴 데 가가지고 야, 미스가 무슨 뜻이야? 여성의 존칭이요 라고 하던데 죽여버릴 뻔했어요. 야, 잠깐만. 혹시 인근에서 나는 리모컨을 보았다 손 들어봐. 없냐? 덥지? 리모컨이 없네? 땡큐. 더워하는 것 같길래. 곧 시원해질 거야. 질문 다시. 그러면 질문 다시. 미스가 무슨 뜻입니까?
놓치다 또는 잃어버리다. 그치? 놓치다 잃어버리다. 그럼 what is missing 하면 what 이 주어잖아. 무엇이 놓치는 겁니까? 무엇을 놓치는 겁니까? 그럼 수동이잖아. 수동이 missing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니까. 오케이? 주어가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거잖아.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what이 주어로 나오면 missing이 아니라 miss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기억하고 있네. 그치, 훌륭해. 사실 이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건데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자면 what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이잖아. 사물이 주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물과 miss라는 단어의 관계를 보면 그 사물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잃어버리는 거다. 수동이다. 수동이니까 missed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missing을 썼다고. 그럼 왜 그러는 거냐면 요 missing이란 단어가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사전에 있어. 그냥 사전에 그냥 형용사로 유실된, 사라진 이란 뜻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이걸 굳이 과거 분사를 만들어 가지고 mist를 쓰지 않고 그냥 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단어를 그냥 쓰면 돼. 그래서 그냥 missing이란 표현을 쓴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너희가 그럼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그럼 저기다가 mist를 쓰면 틀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혹시라도 본문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면 틀린 게 아니구나. 저건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넘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혹시 여기다 밑줄이 쳐져 있건 아니면 그냥 나오건 얘를 틀린 거로 인식하지 말란 얘기야. 이해되세요? 어차피 우리는 고쳐 써라 이런 거 없잖아. 우리 시험 문제.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왔을 때 틀린 거 아니야. 저거 맞는 표현이야.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What is missing from the map? 당신의 지도에서 무엇이 유실되었는가?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걸 바라보라는 거지. 여기서 컴마 위치. 우리 컴마 위치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리고 뭐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 다시 한번 예시야. 예를 들어서 You may feel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You need some work on mathematics or a foreign language. 여기서 work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 막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노력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딱 들어맞거든요. 오케이? 한마디로 내가 이게 부족해. 나 이거 잘 못해. 나 지금 수학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해. 다 못하니 뭐야 그럼 얘. 아무튼 이렇게 수학도 잘 못하고 외국어도 잘 못해. 여기에 추가적인 것이 필요해. 됐어요? 필요해. 잠깐만. 갭이 있으니까 이 예시는 뭐야? 수학과 외국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얘들아. 글의 구성이 요 단락의 구성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좋아. 어떤 문제 내기 되게 좋냐면 위치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거 누구에 대한 예시인데? 오케이? 다시 1번에 대한 예시, 2번에 대한 예시잖아.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예쁘게 잘 써져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아니라 셔플링 돼 있으면 다 섞여 있으면 누가 누구의 예시인지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머릿속에 첫 번째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예시였던 거야. 괜찮니? 두 번째는 빠진 거, 잃은 거, 없는 거, 구멍난 거. 그러니 내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가 두 번째 예시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 여기서 내 해설이야. 내가 가진 것.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한 것.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됐니? 괜찮아? 좀 더 갈게. At such a young age.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 응? 아직 어리잖아. 너희 10대야, 10대. 응? You probably don't have certain skills. 사실은 너희가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직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느라 한 가지를 막 죽자고 파본 적이 많지 않잖아. 그지? 잠깐 콜론이야. 우리 콜론 어떻게 읽기로 했어? 콜론은 이렇게 읽기로 했어. 무슨 말이야? 콜론은 앞에서 했던 말 한 번 더 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하는 거야. 너 그럼 그거 없잖아. 특정한 기술 같은 거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기술적 지식이 어느 수준이야? Beginner's level. 뭐? 초보자 수준일 수 있죠. 초보자. 야, 문득 떠오른 단어인데 초보자와 동의어가 뭐야? 비기너 여기 있잖아. 비기너 있잖아. 어떤 거? 맞아. 발음이 뭐야? new? 이런 거 있어요? 너비스란 단어가 있어요. 너비스. 아마 게임 같은 거에 안 나오냐? 그래? 그냥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스ペ인 다시 써줄게.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너비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초보자. 오케이? 처음 하는 애. 초보자 수준이야. 초보자 수준이야 무슨 뜻이야? 잘 못하잖아. 잘하는 거 없잖아. 당연하지. 잠깐 요것도 지금 이 문장의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요 문장. 지금 이 문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찾아. 어디에 위치해야 돼? 네가 없어. 없어에 덧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된다고. 네가 잘하는 거에 덧붙이는 게 아니란 얘기야. 못하는 거에 덧붙이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Or 아니면 your physical conditioning might need work. 당신 육체적인 상황이랑 육체적인 이런 조건들도 사실은 더 단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Noticing these gaps. 잠깐만요. Noticing these gaps. These gaps will help you in the next step of your map. 당신 지도에서 다음번 단계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서 these gaps 있잖아. 이 these gaps가 뭘 말하는 거야? 이 앞문장 말하는 거야. 당신의 기술적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추가적인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쫙 받아서 these gaps라고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잘 보시라고. 구성을. 다시 마지막 덧붙여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missing part,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 전문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또 하나 뭐가 부족할 수 있냐면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부족할 수 있거든. 필자는 이 지식과 육체적인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은 거야. 얘를 these gaps라고 받아줬고, 맞지? 그런 다음에 필자는 이 these gap, 이러한 차이, 이러한 구멍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인 거니까. 됐을까요? 이렇게 본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게 뭐 해야 되냐면 목표를 세워보는 거야. Set up goals. 목표를 세웁시다. By comparing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잘 못하는 게 뭐냐? 잠깐. strength 뭐인지 기억나세요? 내가 가진 거. weaknesses 갖지 못한 거, 부족한 거, gaps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글은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거야. 괜찮지? 네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비교를 해봐. 또는 the dots and gaps 그 점과 gap을 또 비교해봐. 이렇게 할게. 비교해봐. 그러면 your map should show you what you possess and what you need to work on. 잠깐만. 계속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What you possess.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가 잘하는 거. 오케이? 또 하나 What you need to work on. 네가 노력해야 되는 것. 네가 부족한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어? 괜찮아? 그런데 잠깐만 한 번만 더 확인할게. 한 번만 더. 어떤 거? What. 확인해야 되지? 어떤 거? 뒤에 보니까 you possess. 네가 가졌어. 뭘? 네가 뭐 가졌는데? 명사 빠졌다. 앞에 명사 잠깐 이거 조심해. 여기 you가 있으니까 명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얘는 그 앞에 선행사가 아니야. 그럼 질문 잠깐만.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 앞에 명사가 있어. 질문이 이거야. 질문. 앞에 명사 있어. 근데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있어. 그리고 주어 동사야. 질문.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질문 다시 해볼게. 이 모양에서 아니 용감한 자들을 봤나?
봐봐, 들어봐. 이 상황에서 요게 이 명사가 이것에 대한 선행사가 맞아. 그러면 선행사가 맞아. 그럼 여기서 대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쓴단 말이야. 괜찮죠? 그런데 이 명사가 얘에 대한 선행사가 아니야. 선행사가 아니면 선행사가 없는 거잖아. 그럼 뭘 써야 돼? 그럼 이때 what을 써야 된다고. 이해되니? 질문이야.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렇지. 매우 훌륭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 더 조용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그 녀석을 비어있는 그 자리에 넣어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넣어봤을 때 말이 되면 선행사가 맞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요 명사를 이렇게 넣어봤어. 말이 돼. 그럼 얘가 선행사가 맞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넣는데 말이 안 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선행사가 아닌 거야.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쪽으로 와봐. 네가 가졌어, 너를. 이게 말이 되냐고. You possess you. 이게 뭐야? 네가 널 가졌어?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선행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행사가 없는 거지. 선행사가 없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 다시. 명사 없어. 요 앞을 보니까 선행사 없는 거야. 이 명사는요? 넣어봐. 말이 안 되니까 선행사 아니지. 이해됐어요? 그럼 앞에 명사 없지? 다음에 show가 몇 형식이야? 4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명사 자리가 맞잖아. 원칙이 안 깨진다고.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내가 명사다. 그러니까 what을 쓰는 거 맞다고. 이해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한번 네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자꾸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Now, think of a long-term goal. 장기적인 목표 같은 것들 세워봐. Like becoming a musician. 음악가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예시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지. Your goal doesn't have to be realistic. 근데 당신의 목표가 그렇게 막 현실적이고 막 반드시 실현 가능,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 잠깐만 얘들아, 여기 낫이 있어. 아까 콜론은 어떻게 읽기로 했어? 이꼴로 읽기로 했잖아. 세미콜론은 어떻게 읽기로 했어? 세미콜론은 문장 끝! 문장 끝인데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할게. 이거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읽어라? 얘는 등위 접속사로 읽어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 여기서 not 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서의 세미콜론은 뭐로 읽어야 돼? but 이라는 단어로 읽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럴 필요 없어. 기억해. 그러지 말고 기억하세요. That the purpose of having the goal clearly written is to map out a way to get there. 이렇게요. 됐어? 잠깐만 한 가지만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having 잠깐만 have 무슨 동사야? have 사역동사잖아. 맞아? 사역동사인데 뒤에 목적어야. 목표가 씁니까? 목표를 씁니까? 를 쓰죠. 수동이죠. 그래서 written이라고 써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럼 잠깐만 여기 the purpose of having the goal clearly written이 주어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 수일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당신의 목표가 명백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목표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To map out. 지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어떤 지도야? To get there.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길을 찾기 위한 것이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만 하면 그거 어떻게 해?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나아질 건데. Understanding where you want to go.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안다라는 것은 is an important step.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 하고 싶냐 이거 알아내는 거 중요한 거란 말이야. 잠깐만요. 여기서 understanding 아까 나왔던 거야. 동명사 셀 수 없어. 수일치 보이시죠? is 쓴 거야. 또 한 가지. 여기서 where 있잖아 얘들아. where도 understand 뒤에 나왔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의문사인 거야. 의문사니까 해석을 어디라고 해석을 한 거야.
Where you want to go. 네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is an important step.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So, 그니까 the next step is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laying out a plan to push on to that goal.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쭉쭉쭉쭉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됐을까요? 레이아웃은 한 덩어리로 외우세요. 레이아웃, 설립하다, 세우다, 만들다, 이스태블리시나 빌드 정도의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여기까지. 그럼 뭐 해라? 네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찾았어. 그런 다음 뭐 해야 돼? 그 길로 가는 목표를 세워라. 가볼까요? 자, 뒤에 fill in the gaps. 구멍을 메우세요. 구멍을 메우세요. To reach your goal of becoming a musician. 이 앞쪽에서 음악가가 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기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네가 음악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fill in the gaps between the dots. 그 점과 점 사이에 구멍을 메워야 돼. To create a path toward goal.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멍을 메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Do you need to work on voice techniques or set up a personal website to promote yourself first? 당신 자신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웹사이트를 먼저 만들 건가? 아니면 그 보이스 테크닉, 이 목소리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지? 정말 깨 같은 거, 이 yourself다. 이제 왠지 아시죠? yourself니까 어서 끊었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돼. 가짜 동사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행위자가 없네. 왜 없어? 똑같으니까. 누구랑 똑같으니까 쭉 따라가니 여기 you가 있지. 여기 you가 있으니까 여기도 you가 있는 거지. you가 요 안에 있지. 그러니까 yourself가 맞는 거지. 됐어?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적용되는 거야. You can plan other paths. 당신이 다른 길을 또 계획할 수도 있어. By researching what essential skills, training or education or types of personality you may need to achieve a particular goal. 혹시 얘들아 여기서 요 what이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 이 what은 뭐지? what은 분명히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what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당신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영작해봐요. 그렇지. what이 혼자 쓰이지 않고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what essential skill, training or education or type of personality 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you may need 요 잠깐 잘 봐 얘들아. 요거 잘 끊어야 돼. need to achieve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You may need.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a particular goal. 이렇게 되는 거야. 보여? 괜찮아? 다시 당신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뭘? 요 사이가 비어 있는 거잖아. 뭐가 필요해? 어떠한 필수적 기술이, 훈련이, 교육이, 특정한 성격이 성격을 당신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문장 아닌 거야. 괜찮아. 오케이? 여전히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는 거야. what 이라고 나왔잖아. 어쨌거나 what이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해볼게. 여기 명사 하나 없어. 요 앞에 researching인 거니까 여기에 명사 없어. 그치? research라고 한 동사 뒤니까 목적어 자리야 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what이 괜찮은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잘 끊어라. 이렇게 끊었어야 돼. 맞죠? 뒤에 Talking to or shadowing people considered to be successful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a specific profession too. 그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좀 교과서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요 문장이 중요해집니다. 이 문장에 별표 쳐놓으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요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시험 그 1과에서 다루는 문법이 두 개라 그랬잖아. as, possible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그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그게 이번 문법이거든. 그렇게 생각해보면 봐봐. talking to 말하는 거야. shadowing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혹시 수학에서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나 같은 애도 할 줄 알아 이런 건. 그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뭐냐면 talking to A 플러스 B X가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talking to people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거. shadowing people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 괜찮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야? considered to be successful.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적이라고 간주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야.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성공적이라고 간주되어진 사람을 따라해보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considered라는 부분 있잖아. 요거 잘 보셨어야 돼. 알겠죠? 요거 동사 아니야. 과거 분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어쨌거나 talking to or shadowing people 블라블라 여기까지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라서 수일치도 여기서 맞는 거야. 괜찮죠? 요거 수일치도 잘 봐. 이렇게 동명사 주어라서 그치? It's a great way.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To learn about a specific profession too. 특정한 직업, 어떤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 배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어. 그러면 그 분야에 인터넷 뒤져보면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보거나 연락을 해보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연락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거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정말로 특히나 이제 뭐 누구 백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게다가 자기가 개고생해서 성공했잖아. 그럼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어해. 내 옛날에 아까 내가 잠깐 말했던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군대 25살에 전역했거든요. 25살에 전역한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뭐 해야 되지? 나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니까 문화 콘텐츠 쪽으로 해서 영화 평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려고 원래 하던 거 때려치고 문화 콘텐츠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인터넷 막 뒤졌어. 인터넷 막 뒤지니까 한양대학교에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는 거야. 그 학과를 뒤져가지고 학과장을 찾았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거든요. 학과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정말 무식하게 용감하게 그냥 보냈어. 나는 뭐 몇 살이고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있는데 난 이런 거 좋아해서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편입시험 봐가지고 그 학교에 가고 싶다. 그냥 보냈어. 정말 놀랍게도 그 학과장 교수님이잖아. 그 바쁜 학과장이 답장 보내줘. 답장에 자기 핸드폰 번호, 교수님 번호를 알려주거든. 이건 진짜 실화야.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카톡 카톡이 아니라 먼저 문자로 왜 연락 드려가지고 찾아봐도 되냐. 와라. 약속 잡아서 비타오백 하나 들고 갔거든. 진짜로 가서 인사드리고 실제로 이 학교에선 어떤 과목을 주로 공부하냐.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데 이 학교에서는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진짜 불끈불끈해져요. 교수님도 만나보니까 나 거의 합격한 것 같아. 막 공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막 엄청 열심히 막 결국 편입시험 떨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엔딩은 안 좋았지만 어쨌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알려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가 고생해서 성공했는데 자기 후배가 될 수 있는 자가 와서 나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꿈꾸는 것이 있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연락해봐. 그냥 카톡 하나 남겨보고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니까 DM 같은 거 보내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야. 하동 당장 그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한테 연락해보는 거야. 우리나라 최고한테 해서 나 한번 견학시켜줘. 그게 쉐도잉이야. 그 사람 따라해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발자취를 걸었는지 가보는 거라고. 그렇게 성공의 길로 가는 거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너희는 잘 모를 건데 너희 언니는 없겠구나. 형이나 누나 세대가 너희 한 3, 4살 정도 많은 세대는
그 영어 선생님 중에서 진짜 잘 나갔던 이민규 쌤이라고 있거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잘 나갔던 쌤이야. 지금도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이민규 쌤이 그 은퇴하셨거든요. 올해 은퇴하셨어. 올해 은퇴하시고 이제는 문제만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민규 쌤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주차장에서 몇 번 만나가지고 자꾸 내 차 앞에다 차를 대가지고 전화해서 차 빼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만났거든요. 근데 워낙에 대강사니까. 근데 정말 생뚱맞게 그냥 문자 보냈어. 맨날 차 빼주세요 막 이것만 하다가 한번 그 식사 한번 하실 수 있냐,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냐 물어보고, 그럼 자기 좋다, 자기 연구실로 와라. 그래서 넌 어디 있냐? 나도 여기 근처에 학원에 있다, 놀러 와라 해서 갔어. 만나서 그 이런 거에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막 쭈삣쭈삣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번 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어떻게 하면 강사로 성공합니까? 물어봤는데 되게 감사했던 건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해 줬어요. 나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진지하게 답해 주시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해라, 되게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또 불끈불끈해.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알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얼마나 좋아.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혹시 너희가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답장이 없어, 그럼 욕하면 돼. 나쁜 새끼,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지 이렇게 보내면 돼. 어차피 괜찮아. 그러니까 해보는 거라고. 해봐. 얼마든지. 진짜로 나도 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 봐봐, 이런 거야. As you fill in each gap with a new dot. 새로운 점과 새로운 점으로 그 길들을 채워가는 것이. 내가 여기 서 있어. 성공의 길이 여기 있어. 이 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는 거야. 그렇게 채워가면서 you can decide. 당신이 판단할 수 있어요. What to do next. 그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 뭐 하지? 왜냐면 방향성이 잡히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야. Each path is unique and has different challenge. 각각의 단계가 되게 독특하고 각각이 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멋진 도전이 될 겁니다.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이치. 요 정도는 아시죠? 이치 뒤에는 무조건 뭐 나온다? 단수니까 여기서 수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괜찮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냐면 네가 뭐 잘해, 뭐 못해.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서 긴 목표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들을 점점으로 채우는 거야. 점으로 채우다 보면 방향성이 잡혀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take the next step. 그 다음 단계. 여기 소제목들 잘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요 소제목들 잡아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가볼게요. Now, 이제 instead of aimlessly trying random things, you can look at your map to see what to do next. 그 다음번에 뭐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당신의 지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도를 바라보고 알 수 있어.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괜찮아요? 됐어요? 잠깐만. 그런데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instead of 밑줄 치세요. instead of. 요거는 요번 내신 대비 때만 아니라 이건 영어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몇 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뭐냐면 instead of란 표현 있잖아요. instead of 무슨 뜻이야? 뭐뭐 대신에란 뜻이야. 그럼 잠깐만. A instead of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A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겁니까? A가 중요한 겁니다. B 대신에 A니까. B는 안 중요한 거야. 괜찮아? 여기가 중요한 거야. 됐니? 근데 요거랑 되게 비슷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맞아요. rather than 이란 표현 있잖아. rather than도 마찬가지인데 B 대신에 A잖아. 그럼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당연히 A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런데 한 번만 더. 요 instead랑 되게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잖아. instead of랑 되게 비슷한 애가 있잖아. 벌써 답을 말했네. instead죠. instead 이렇게 있고요. instead랑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또 다시
rather 이란 표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A instead B, A rather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A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A야 그 대신에 B, 그 대신에 B. 대신하는 애가 중요한 거지. 됐어요? 이거 대신에 얘니까 애가 중요했던 거고.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요 instead라는 표현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말했었는데 들어봐. A야 그 대신에 B는 안 돼. 이게 1번. A는 안 돼. 그 대신에 B야. 이게 2번. 1번이 자연스러워요? 2번이 자연스러워요? 2번이 자연스럽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instead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부정문이 앞에 나오고 야 그거 안 돼. 그 대신에 B가 맞아.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너희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써먹어야 돼? 그래 순서나 위치를 정할 거야. 그래 위치를 정할 건데 주어져 있는 글에 instead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근데 글의 위치를 찾고 싶은데 3번이랑 4번이랑 둘 중 하나가 정답인 것 같은데 더럽게 헷갈려. 근데 3번 앞문장을 보니까 긍정문이야. 3번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부정문이야. 그건 정답 뭘로 찍으라는 거야? 4번으로 찍으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문제 찾을 때. 괜찮죠?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놔. 그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봐. 여긴 instead of잖아. 그럼 요거 aimlessly trying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마. 목표도 없이 trying random things 아무거나 막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마.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지도를 봐. 여기서 이 random things랑 정반대가 되는 게 뭔지 알겠어? 이게 your map 이란 말이야. your map. 응? 왜냐면 여기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돌려준 거,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성취했던 거, 온갖 것들, 나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잖아. 정확하게. 스페시픽하게 적혀 있잖아. 얘는 랜덤한 거고. 이해되니? 어딜 봐야 돼? 당연히 이걸 봐야지. 그러면 다음번에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지. 뒤에 Just look for a gap to fill. 당신이 메꿔야 될 그 구멍들을 찾으세요. 어디가 비어있지? 내가 여기서 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비어있지? 요만큼 비어있네. 난 여기서 뭘 채워야 될까? 이런 걸 찾으라는 거야. 뒤에 Deciding which gap to fill. 한 덩어리야. 동명사 주어도 이 글에서 꽤나 자주 나오지. Which gap to fill? 어떠한 구멍을 메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수일치 is up to you. 그건 너한테 달렸지. 당신한테 달려있죠. 사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가다가도 요 구멍 말고 여기를 채울래? 여기는 빈 상태로 두고 여기를 채울래? 라고 하면 이쪽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가서 다른 것을 이뤄낼 수도 있는 거잖아. 반드시 여기로만 가야 되는 내가 절대절명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뀔 수 있지.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다가도, 음악 디렉터가 되고 싶다가도, 작곡가가 되고 싶다가도, 연주자가 되고 싶기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멍을 채워갈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나의 목표 지향점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별표 하나. 너한테 달려있거든. 어떤 구멍을 채울 것이냐 그건 너한테 달렸어. 근데 있잖아. Your dot map should show. 근데 이것만은 확실해. 너의 그 점점점 지도라고 하는 것이 show you that whatever you choose. 밑줄 쳐놓으세요. Whatever you choose. 네가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You will be moving toward the goal.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얘는 별표 쳐놔. 조금만 이따가 설명할게. 왜냐면 마무리라서 마무리하고 설명할게요. 뒤에 There is no need. 필요 없어. To rush anything through. 미친 듯이 다 완벽하게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너무 서두르가 rush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 괜찮아. Take your time. Filling the gap. 그 구멍을 메워가며 시간을 가져. 괜찮아.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도 돼. Since you have designed your own map. 왜냐하면 여기서 since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 지도를 마련했잖아. 너희가 너희의 지도를 이미 마련해 놨으니까 그 각각의 구멍들은 you fill. 당신이 채워갈 그 각각의 구멍과 dot you make. 당신이 만드는 그 dot 점들은
levels you up. 당신의 레벨을 높여줄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 여기서 levels you up. 뭔지 아시죠? 이거 뭐라고요? 이어 동사. 아까 했잖아. 이어 동사가 됐을 때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level you up. level up you가 아니라. 그렇죠? level you up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무리. 요거 아직 남았어요. 남았는데 요거 먼저 마무리할게. If you have made it this far, you probably realize some dots will take time to complete, and each dot, other dot will take great effort.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지도 그리기를 실제로 잘 따라왔으면 여기까지 잘했어. 여기까지 잘 왔으면 당신은 아마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걸 알게 될 거냐면 어떤 점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성취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점들은 will take great effort. 엄청나게 죽을 똥 살똥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죠. 당연한 거잖아. No one knows. 근데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What kind of person? 요것도 얘들아 이상한 거 전혀 아니야. What kind of person이 한 덩어리인 거야. 괜찮지? What kind of person?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you will be.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 5 or 10 years down the road. 그 길 끝에 당신이 5년, 10년 후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너만 알 수 있어요. So, 그러니까 it's investment you make in yourself now. 당신이 in yourself now, 지금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는 그 각각의 투자는 grow into expertise. into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자라나서 그 투자가 점점점 자라나서 into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future. 미래에는 전문성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경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헛된 것은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 그 연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잡스가 원래 좀 이렇게 굉장히 모범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 괴짜잖아. 실제로 얘가 대학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전공 수업 안 들어. 그냥 7렐레 8렐레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 수업 재밌을 것 같네. 그냥 재밌을 것 같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었대. 재밌네. 그때 들었던 수업이 캘러그래피야. 캘러그래피가 뭐냐면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컴퓨터에 최초로 폰트를 만든 게 잡스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연설 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너희가 했던 모든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은 없다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이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너희의 미래를 만들고 너희가 나아갈 방향들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될 거야. 그러니까 헛된 건 없어. The dots are, 그 점들은요, a way to see yourself in the present. And then imagine yourself in as many futures as you can. 이거 되게 자주 나오지. 근데 왜 yourself는 이젠 좀 알겠지. 어떤 거? 여기 이렇게. 어머나, 근데 여기는 덫인데 왜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인 주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일반인 주어. 그래서 점들은 방법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는. 요거는 일반인 주어라고 벌써 조금 봐주셔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점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then imagine. 잠깐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Imagine yourself in. 어이구. 다시 한번 마지막 나왔어. as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as 동그라미 치세요. 뭔지 아시죠?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미래들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어요. 뭐가? To start connecting your dots now. 그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는 것은 당신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요게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할만하죠? 내용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읽히기에 굉장히 교훈적이잖아.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글이죠.
근데 사실 한 번쯤 교과서니까 에이 그지 같아가 아니라 한 번쯤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오케이? 내용도 참 좋고요. 문법적인 부분들이 뭐가 많이 나는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what 이 되게 많이 나왔어. what이란 녀석에 대해서 몇 번씩 나왔으니까 what이 어느 상황에 나오는지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명사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왔어. 그냥 대명사를 쓸 것이냐, 제기 대명사를 쓸 것이냐, 요거 반복해서 나왔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교과서 문법으로 나오는 것은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후치 수식한다라는 거, 요거 특히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구문이 어디냐면 considered to be successful, 요 부분 있었잖아. 그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짜잘하게 나왔던 애들 한 번씩만 살펴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위에 whatever 있었잖아요. whatever. 그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봐봐.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요건 조금 어렵긴 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최대한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 이름은 요건 필기 따로 하세요. 요 아이의 이름은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요 자체가 합성어인 거 아시겠죠? 복합관계사잖아. 합성어야. 그래서 요게 복합과 관계사가 합쳐진 거야. 근데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개잖아요. 어떻게 두 개야? 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 있니? 관계 부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복합관계 대명사도 있고 복합관계 부사도 있어요. 두 가지가 모두 있어. 그럼 복합이 뭡니까? 요 복합이라는 말은 다 합쳤다고. 전부 다 합쳤어. 전부 다 합쳐서 모두 다 되는 거야. 모두 다. 그 에브리가 있다고 보면 돼. 그 에브리. 그래서 관계 대명사 뒤에다가 에브리 붙이면 그게 복합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 뒤에다가 에브리 붙이면 그게 복합 관계 부사야. 됐어요? 잠깐만. 그러면 이제 몇 개 써볼까? 복합 관계 대명사 뭐겠어요? 그러면 what, 관계 대명사 what이 있으니까 what every, who every, 뭐 whom every, which every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구려. 그지? 발음이 구려가지고 y만 탈락시킨 거야. 이렇게. whatever, whoever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every는, ever는 그냥 every라고 생각하면 돼. ever는 every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복합관계 부사는 뭐겠어? 복합관계 부사는 whenever 겠고 wherever 겠죠. 거기서 y만 탈락시킨 거지. 됐어요? 그럼 잠깐 여기까지 써놓고 나면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야, 너 그러면 여기다가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 거야? 아니면 복합관계 부사를 쓸 거야? 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쉬워지죠. 왜요? 야, 두 가지가 나오면 공통점이 필요한 거야? 차이점이 필요한 거야? 차이점만 있으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지워. 이렇게 지워. 그럼 뭐가 돼? 너 what을 쓸래? when 쓸래? 이거 못 푸는 바보 어딨어. 그치? 왜냐하면 우리 관계 대명사 공식 뭐였어? 접속사 플러스 명사였잖아. 관계 부사는 뭐였어? 접속사 플러스 부사였잖아. 뭐 명사. 어? 그러니까 요 명사가 중요한 거지. 부사는 별로 안 중요해. 밖에 더워, 밖에 엄청 더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엄청이 들어가고 말고 부사가 들어가고 말고 문법상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부사는 신경 쓰지 마. 뭐만 봐? 명사만 봐. 빠진 명사 있어 없어? 이거 아니야. 됐어? 그럼 빠진 명사 있으면 이쪽이야. 빠진 명사 없으면 이쪽이야. 됐어? 그러니까 whichever냐, whatever냐, whenever냐, wherever냐 이렇게 ever를 붙여서 물어봐도 기본 논리는 똑같다고. 어쨌거나 애들 접속사 영역에 들어가는 애들이잖아. 접속사 영역에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그냥 일단 뒤를 봐라. 다시 동사는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동사 뒤를 보면 되잖아. 뒤를 봐서 빠지면서 있어 없어? 이거 보면 되는 거지. 간단한 거야. 그지?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땡큐. 이렇게 나오면 너무 땡큐. 감사한 거지. 됐지? 이거야. 근데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 잘 안 나오거든. 그런데 복합관계사는 기본적으로 에브리가 들어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럼 해석도 되게 쉬워져. 문법적인 부분도 쉬운데 해석도 되게 쉬워. 왜냐하면 에브리가 들어있다니까. 그럼 whatever 어떻게 해석할 거야? every what? 모든 것. every who? 모든 사람. every when? 언제든지. everywhere? wherever?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냥 every가 붙었다. 요것만으로 되게 많은 것들 해결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아까 처음에 조금 어려워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되게 쉽잖아. 들을만 하잖아. 그지? 근데 어디서부터가 좀 어려워지냐면 잘 들어야 돼. 여기부터가 중요해. 집중. 중요해. 요걸 잘 봐야 돼. 복합 관계사는 요거 빨간색 꼭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다른 거는 너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데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해야 돼. 반드시. 복합 관계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얘는 이거 꼭 적어야 돼. 선행사를 포함해. 복합 관계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거야. 그럼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입니까?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게. 자, 설명 들어봐. 우리가 머릿속에 이거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었잖아, 얘들아. 기억나? 접속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거든. 어떻게 두 가지였어? 맞아. 등위 접속사라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그치 종속 접속사라는 거 있었잖아. 그치? 근데 종속 접속사를 세 가지로 다시 나눴다고. 어떻게? 그렇지. 명사절도 있었고 형용사절도 있었고 부사절도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관계사는 무슨 절이야? 관계사는 형용사잖아. 맞아? 여기가 관계사였다고. 이게 관계사야. 질문 다시 할게. 그럼 관계사 형용사절은 하는 일이 뭐야? 그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관계사 형용사절에 하는 일이었잖아. 맞아? 관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그런데 얘가 복합이 되는 순간 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복합 관계사는 명, 형, 부 중에서 최소한 뭐는 안 돼? 형용사절은 안 되지. 앞에 수식할 명사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잖아. 근데 관계사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다고. 근데 얘가 복합이 되는 순간 이 명사를 품어버렸다니까. 그럼 명사가 없어. 수식할 명사가 없으니까 형용사절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뭐밖에 안 돼? 명사 또는 부사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잠깐 괜찮아? 그런데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종류 이거 외우라 그랬죠? 뭐?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 이걸 다 합쳐볼게. 다 조합해보면 결론적으로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쓸 수도 있어. 근데 복합관계 부사는 명사절 목록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밖에 안 돼? 얘는 부사절로만 쓰이는 거야. 됐어요? 복합관계 부사는 무조건 부사야.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해. 됐어요?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 I will give it. 내가 이거 줄 거야. 응? 줄 거야. 누구한테 줄 거냐면 to 전치사야. 전치사. to whoever comes first. 처음 온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건 처음 온 사람한테 이거 줄 거야. 됐어요? 하나만 더. Whoever comes first.
Whoever comes first. 누가 처음에 오건 상관없어. 문제 없어. I will give it to him or her. 그 또는 그녀에게 그걸 줄 거야. 괜찮아? 봐봐. 여기서는 전치사 뒤지. 전치사 뒤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야. 괜찮니? 근데 얘는 봐봐. Whoever comes first. 이게 주어야? 이 목적어야? 이 보어야? 아니잖아. 그냥 따로 나왔잖아. 부사절인 거야. 누가 처음에 오던지 간에 I will give it to him or her. 그 또는 그녀한테 이걸 줄 겁니다. 됐어? 괜찮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근데 복합관계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조금만 풀어쓰자. 조금만 풀어쓰자. 어떻게 풀어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whoever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를 뱉어야 되는 거야. 명사를 뱉어야 돼. 그래서 anyone who comes first 이렇게 풀어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nyone이라는 형태로 써야 돼. 근데 왜냐면 우리가 some이란 표현은 긍정문에 쓰는 거고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잖아. 이게 부정문, 의문문 아닌데 왜 any를 씁니까? any를 그냥 쓰면 그 어떤 이라는 의미가 됐었죠. 됐어요? 그 어떤 누구든지 처음 온 사람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any 이렇게 풀어 쓴 거야. 얘는요? 얘는 부사잖아. 누가 처음에 오건 문제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되지 않아요. No matter. No matter. 문제 없어요. Who comes first. 누가 오건 문제 없어요. 이걸 그 또는 그녀에게 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미안한데 시간 좀 지났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요걸 조금만 바꾸면 복합관계 부사도 예문 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들 수 있냐면 이걸 쓸 수 있어.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I will follow you. 난 너를 따라갈 거야. 됐어요? 얘 지금 따로 부사한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니? 그럼 이제 요거 풀었으면 어떻게 돼? No matter where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문제 없어. I'll follow you. 내가 널 따라갈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되었니? 괜찮죠? 자, 그럼 봐봐. 필기 다 했죠? 자, 그럼 봐봐. 본문을 가볼게. 다시. 아까 그 부분을 보면 이거 지울게. 필기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에서 나한테 물어볼 건 뭐냐? 뭘 물어볼 거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우리 오늘 배웠던 거랑 연관되는 거야? 야, 너 여기다가 whatever 라는 형태를 쓸 거니? 너 여기다가 whatever 쓸 거야? 아니면 what을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관계되면서 what도 선인사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그 성질이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whatever는 명사와 부사가 다 돼요. 근데 여긴 누구 자리야? 부사 자리잖아. 그러니까 what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정리.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얘들아 what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다 그랬어? 아까 했던 거 기억나? what은 1번 명사 없습니다. 2번 명사 없습니다. 3번 내가 명사입니다. 이거 했었잖아. what은 무조건 명사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whatever는 명사도 되는데 부사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whatever you choose를 보니까 얘가 주어냐고. 아니잖아. 주어 동사 여기 있잖아. 이렇게. 주어 아니잖아. 목적어야? 아니잖아. 보어야? 아니잖아. 뭐야? 부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what을 쓰면 안 되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니까 whatever만 맞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 거다. 됐어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우리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에 1과 다 했잖아 지금. 미친 듯한 속도로 다 했잖아. 일단 일요일에 1과에 대한 시험을 볼 겁니다. 오케이?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일단 시험을 하나 볼게요. 시험 볼 거니까 반드시 공부해 오시고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어떻게든 좀 어렵게 해서 문제를 출제할 테니까
공부를 반드시 해오시면 된다. 됐죠?